안녕하세요, 섭입니다. 가죽공예 하다 보면 처음에 이런저런 도구들을 사게 되죠.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내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이것도 사보기도 하고 저 사람은 어떤 거 쓰는지 보기도 하고 여기선 이걸 추천해 주니까 나도 써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처음에는 도구들을 사다가 어느 순간 다른 것에 눈을 떠서 그것들을 이제 원하게 됩니다. 당연히 갖고 싶죠. 그게 뭐냐면 장비들입니다. 장비들. 도구와 장비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도구는 조금 더 작은 규모, 손으로 한다든지 그런 용도들을 도구라고 일컫는 경우가 많고, 장비는 보통 이제 전기를 꽂아서 쓰는 그런 뭐 모터가 들어간다든지 열을 가해주게끔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 장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사이즈가 좀 더 크거나 뭐 손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금액이나 부피면에 있어서 장비 쪽이 훨씬 더 크고 비쌉니다. 저희들이 이제 장비라고 할 만한 것들도 이제 분야가 꽤나 많아요. 가죽 공예를 하는 데 있어서. 하지만 개인이 그래도 욕심을 내면 구할 수 있는, 사서 운용을 하고 싶어 하는 그 네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불받기, 그리고 두 번째 전기 크리저, 그리고 세 번째 피알기, 네 번째 재봉틀. 이렇게 총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불받기 같은 경우는 뭔가 글자나 로고나 이런 거를 새기기 위해서 쓰는 기계죠. 불박, 글자나 이런 것들을 열로 가해서 꾹 눌러서 움푹 패이게 해서 뭔가 새긴다든지, 아니면 뭔가 은박이나 금박, 이렇게 표면에 그런 얇은 그런 금속으로 처리가 되어 있거나 그런 것들을 써서 뭔가 글씨를 새겨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쓰는 기계입니다. 요즘은 레이저 각기기를 쓰는 경우도 많은데 약간 조금 더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어로는 보통 핫 스탬핑 머신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기 크리저. 전기 크리저도 그냥 손으로 가해서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제 온도의 조절이 용이하다든지, 아니면 끝부분에 팁의 호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적인 작업들을 위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냥 손으로 이제 알코올 램프로 가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인 장비다 보니 금액대도 조금 더 있는 편이고, 그렇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거는 가장자리에 열선을 긋는 것 뿐만이 아니라 뭔가 에치코트를 열 마감을 할 때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가죽의 모양을 잡아줄 때 끝부분에 팁을 바꿔서 눌러주면서 열로 모양을 잡아주는, 그럴 때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피알기. 피알기는 어찌 보면 제일 많이 노출이 되기도 하고, 저게 뭐지? 저거는 꼭 있어야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기계 중에 하나예요. 가죽이 두께라는 게 있다 보니 그것을 내가 수직으로 자를 때는 칼을 쓰면 되지만 두께를 줄이고자 할 때는 칼로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물론 손피알이라고 해서 뭐 구두칼이나 이런 것들 넓적하게 생긴 걸 가지고 뭔가 경사지게 한다든지 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걸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이제 이렇게 원형으로 도는 칼이 뭔가 두께를 줄여준다든지 각을 맞춰서 이제 잘라주는 그런 기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재봉틀. 뭐 재봉틀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되죠. 저희가 손으로 할 바느질을 뭐 모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기계 장비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과연 내가 여유가 돼서 산다고 하면 어떤 것을 먼저 사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내가 금전적인 여유가 있고 뭐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다면 그냥 다 사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신품으로 새 걸로 다 사버리면 되는데, 새 거라 하더라도 생각보다 가격대가 좀 나가는 편이거든요. 중고라 치더라도 그냥 저희 간단한 도구 사는 것과는 조금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순서, 이왕이면 이것부터 구입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가지 중에서 제일 나중에 사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재봉틀입니다. 조금 의외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봉틀. 근데 저는 재봉틀을 굳이 먼저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내가 제품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팔겠다라고 하면 재봉틀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판매를 목적으로 내가 대량으로 생산을 하겠다라고 하셨다기보다는
내가 가죽공예를 취미로 즐기고 뭔가 만드는 재미 이런 것들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편이에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재봉틀의 본연의 의도, 목적인 빨리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기계라는 게 나와 맞지 않다라는 거죠. 어차피 시간이 조금 걸릴지언정 손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약간 착각을 할 수도 있는 게 재봉틀로 하면 바느질이 무조건 반드시 잘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전혀 말이 안 되고요.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뭐 스포츠카라고 이제 표현을 해볼 거예요. 재봉틀을 스포츠카인데 내가 운전면허 딴 지 2달밖에 안 돼서 운전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스포츠카를 맡겨 놓으면 그 차가 그 나름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나요? 발휘할 수가 없죠. 내가 충분히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실력이 되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고 코너를 어떻게 도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그래도 이것을 다룰 수 있고 이 성능을 제대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재봉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자동차는 내가 낭떠러지로 해서 악셀을 밟고 핸들 방향을 거기에 맞춰버리면 그건 그대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큰 피해를 입고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재봉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봉틀도 내가 이 밑에 그 노루발과 이 북집이나 이 사이, 바늘 사이에 뭔가를 제대로 두지 않으면 바늘이 부러지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바느질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흔히 말하는 이제 내가 느꼈을 때 망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도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만큼 저것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되고 그 안에 준비가 되어 있는 뭐 대부분 가죽이겠죠. 가죽으로 되어 있는 뭔가가 재봉틀에 들어가서 충분히 바느질이 되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라는 거죠. 즉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저건 의미가 없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대량으로 생산할 게 아니라면 저게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 의견에 대해서 반론을 펼치실 수도 있고 야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의도에 대해서는 조금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이해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나중에 사도 될 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봉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가지 중에서 세 번째를 꼽자면 불받기를 꼽고 싶어요. 불받기. 실은 전기 크리저는 불받기랑 고민을 해봤는데 물론 둘 다 같이 살 수 있으면 좋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더 나중에 사도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불받기죠. 불받기의 의도,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로고를 찍는다든지 이름을 찍는 거잖아요. 그런데 뭔가 내가 가죽 제품을 만든다든지 물건을 만들 때 각인이나 이름은 추가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없어도 내가 이것을 만드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불받기를 썼을 때 나오는 효용 가치를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전기 크리저보다는 불받기가 나중에 사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가지 중에서 두 번째 순위로 샀으면 하는 제가 만약에 다시 처음부터 배운다고 하면 두 번째로 살만한 그런 기계 장비는 전기 크리저입니다. 두 번째 전기 크리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선을 긋는다든지 뭔가 열로 뭔가 잡아준다든지 그런 도구들이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이것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생각보다 나는 편이에요. 물론 그것을 쓰지 않아도 전기 크리저로 열선을 긋지 않아도 구멍을 뚫고 바느질하고 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더 완성도라든지 디테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나은 결과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가이드라인을 그려놓다 보니 데코레이션 뿐만이 아니라 뭔가 내가 정갈하게 뚫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불받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뭔가 가죽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불받기보다는 전기 크리저가 조금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네 가지 중에서 제일 먼저 사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PR기입니다. 아마 가죽 공예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제 말씀에 동의를 하실 거예요. 아마 이 첫 번째 PR기 말고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해서는 나는 재봉틀이 더 나은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펼치실 수도 있는데
PR기가 이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라는 데는 아마 이견이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처음에는 가죽이라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있는 대로 쓰는데, 하다 보면 너무 두꺼워지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디테일이 살지 않고 하다 보니, 그리고 내가 손으로 PR을 하다 보니 이제 빵꾸 나는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 정말 필요로 하게 되는 게 PR기입니다. 그래서 PR기가 정말 중요하고, 만약에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서 이런 기계 장비들을 산다고 하면 첫 번째로 사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을 거라고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어찌됐든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떤 거를 먼저 사면 좋을지. 그래서 제가 나름 추천을 드리고 제 경험에서 비롯된 순위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PR기, 두 번째는 전기 크리저, 세 번째는 불받기, 그리고 네 번째는 재봉틀입니다. 물론 기계 장비가 아니라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이 재봉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베리에이션도 정말 많아요. 그리고 나의 목적도 다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봉틀 같은 경우에 내가 뭔가 대량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재봉틀을 먼저 사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기준에서 집에서 취미로 하시거나 그냥 소소하게 작업을 하시거나 소량으로 만드시는 것들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 네 가지 순서로 구매를 하시면 조금 더 나름 효율적으로 구매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레 추천을 해보고 싶어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